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현직 농협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취재입니다. 4,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도내 한 지역농협 사무실에 흑미가 담긴 하얀 쌀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무게는 10kg으로 보낸 사람은 강모 씨, 다름 아닌 현직 조합장입니다. 강 조합장은 지난 1월 쌀자루 40개가량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가 반납한 겁니다. 사전에 전화나 이런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어디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거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뇌물을 받으면 또 받은 사람도 또 이 처벌을 받잖아요. 이 같은 조합장의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이는 해당 농협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장은 발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쌀자루 회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합장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민주적인 그런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쌀을 개인 명의로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인들에게 의례적으로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농사 지은 거 돌린 거고 의례적으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주 문화원 직원들이 공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이 돈을 식비나 여비로 사용해왔는데 완주군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문구점. 완주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이곳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결제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만 원과 3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207만 원, 이벤트 업체에서는 130만 원 등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처럼 선결제를 한 뒤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모두 문화원에서 진행한 외부 공모 사업비에서 유용한 돈입니다. 20%가 솔직히 강하잖아요. 카드 수수료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그 밖에 직원 개인 통장에는 농악, 답사, 인문학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상한 입금 내역들이 손쉽게 발견됩니다. 운영비로 그것도 여비 가는 것도 못해주고 식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직원들 수생복지가 별로 안 돼 있어서. 완주군에서 문화원에 지급하는 1년 예산은 2억 원가량. 이 밖에 한 해 6개에서 7개의 외부 공모 사업을 포함하면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비상근으로 직원 3명이 사실상 정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급된 예산의 사용 내역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감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인권은 솔직히 너무 적어서 건드리지 못해 솔직히 그래서 외부 사업, 공모 사업에서는 저희가 조금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좀 그쪽에서. 거래처와 입을 맞춰서 곶감 빼먹듯 사업비를 빼돌린 게 언제부터였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문화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 희망 퇴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노조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들은 십시일반 뜻을 모아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희망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GM 군산 공장. 퇴직을 거부한 노조원 500여 명이 모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 마음은 답답하지만 군산 공장 존치에 대한 의지는 여전합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안 좋죠. 앞으로에 대한 대책안.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모호하게 잘 판결해보자. 내가 해갖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좀 지역 발전도 있고 경제도 돌아가고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제가 정말 답인 것 같아요. 반면 희망 퇴직을 결정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이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좀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산이 안 된다면 저희는 올라가서라도 저희는 다른 직장 다시 알아보고. 희망퇴직을 두고 근로자들의 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군산 시민들은 한국GM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GM이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을 지우고 로열티 등을 부당하게 챙겨가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300명의 일반 시민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희망퇴직 신청 이후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이 각자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력이 오는 7일 임단협 4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포함한 극적인 합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 1,000억 원과 협력업체 경영 안정화 자금 600억 원 등 1,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GM과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300억 원과 특례 보증 연계 긴급자금 150억 원, 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에 100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 내 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구 조정으로 농촌 지역 도의원은 줄어들고 전주만 늘어나면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정하면서 부안의 도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 전남이나 경남, 강원은 부안보다 인구가 적어도 도의원을 줄이지 않았는데 전북만 줄인 것은 정치적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몰표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돈 안 들이는 그런 선거구 획정수도 자기 몫을 못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사실은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이번 획정에서 부안은 5만 5천 명인데도 1명으로 줄어든 반면 5만 4천 명인 전남 영광이나 5만 3천인 경남 고성, 4만인 강원 영월도 도의원 2명을 유지했습니다. 도 전체 인구수와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은 더욱 커집니다. 전북은 인구수 185만에 도의원이 39명인데 인구 189만에 전남은 58명, 인구 154만 명인 강원도 45명으로 전북을 크게 앞지릅니다. 7대하고 8대가 52명이었고 9대 때는 또 62명입니다. 그다음에 10대 때 이제 58명이 되고 좀 변화가 좀 있었네요. 정치권은 과거 선거구 획정 때마다 전북은 의석을 늘리지 못하고 힘 있는 다른 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 도의원 수를 늘리면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전남 등의 도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가 최근에도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전북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옛날에 양당 체제일 때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 당시에 정개특위 협상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전라남도에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전북은 도의원을 1명 늘리는 데 그쳤고 인구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 부안을 1명 줄여 전주에 2명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 것. 의원 정수는 늘리지 못하면서 되레 농촌 지역을 대표할 도의원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정치적 불평등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은 부적격, 2명은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파렴치 또는 사기, 공갈, 폭행 등에 한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최근 무리를 빚은 장수군수 부인 이모 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후보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 획정 때마다 거대 정당이 독점한 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들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읍과 남원, 김제, 완주 등에서는 아예 2인 선거구를 없애 독점을 방지하고 전주도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으면 4인 선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상인은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신시가지에 준공된 신청사에서 오늘 기념식을 갖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전주 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모교에서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아랑은 오늘 전주 제1고 강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후배들의 축하를 받고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모교에 대한 추억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한체대를 졸업한 김아랑은 올해부터 고양시청 소속으로 실험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보고서가 인터넷 자료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한희경 의원은 2016년 10월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수의 계약한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 검증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도용했다며 도의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재단 측이 8개월 전에도 문화 콘텐츠 100 발굴이라는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고 지필진도 겹친다며 특정 문학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북 보디빌딩 협회 임원의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협회 차원의 조직적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불구속 입건한 임원 정모 씨 외에 임원 박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열린 제2회 전라북도지사배 보디빌딩 대회에서 특정 선수들이 입상할 수 있도록 돕고 상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흰찰쌀 보리와 귀리, 청보리 등 도내 맹류 파종 면적이 급증해 수급 조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는 파종기인 지난해 10월 기상 여건이 양호해 맹류 파종 면적이 1년 전보다 248%나 증가해 4,273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